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민의회 전국 포럼 창립 대회 및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멀리 제주에서부터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한테 아직 시민의회가 생소하실 텐데요. 시민의회가 우리 사회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회가 무엇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저희가 카톡 대화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회란 그 카톡으로 보는 시민의회 신문십답이란 주제로 저희가 좀 진행을 먼저 해보려고 그러고요. 오늘 제가 일부 사회를 창립기념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윤호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의 전국 포럼의 사무처장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회가 무엇인지 카톡으로 보는 신문십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승원님 그리고 진은종님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은정아, 오랜만이야. 그래. 커피 한 잔 해야지. 그래. 우리 하던 거 학창 시절에. 자, 하나, 둘, 셋, 넷. 몸이 기억하네. 살아있어. 아니 왜 이리 얼굴 보기 힘들어? 요즘 바빠? 요즘 조금 많이 바빠. 시민회 공부하잖아. 시민의회? 왜? 그게 뭐야? 시민회 있잖아.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들이 공공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건데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 시민들이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정치적 어떤 전문성도 없을 텐데. 꼭 그렇지도 않아. 이게 오히려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보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추첨으로? 아니 민주주의는 선거 아니야?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던데. 선거가 또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의 그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세팅된 거야. 너 아리스토텔레스 알지? 그리스. 알지? 역도 살았나? 몽테스키 같은 사상가들도 추첨이 그 선거는 귀족적이고 추첨은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선거는 또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조금 유리한 제도라서 권력이 좀 소수한테 집중될 수가 있거든. 아니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복잡한 정책 다 이해하고 또 그런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시민의회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 전문가 못지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연구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시민들이 수기 과정이 제공이 되면 전문가 못지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그럼 시민회를 구성하더라도 시민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수잖아. 그들이 우리를 전체 국민을 5천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 커피 한 잔 주면 안 돼? 그거 내가 밀크티 그거 좋아하는 밀크티. 자, 미안. 근데 오히려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좀 고소득층이나 특정 어떤 직업군을 대표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근데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연령, 지역, 다양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중을 둬가지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의 구성원과 더 비슷하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시민회 도입하면 뭐가 달라지지? 뭐가 좋을까? 그러게. 나도 그래서 요즘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기존의 정치를 봤을 때 정당의 이해관계라든가 또 어떤 기업의 어떤 로비 같은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시민회 같은 경우는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공익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국회가 있잖아. 그럼 시민회를 도입하면 시민회가 국회를 대체할까? 기존의 이런 정치인들 또 정치권하고 충돌하지 않을까? 꼭 대체하자는 건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프랑스나 아일랜드처럼 그 시민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거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할 수도 있지. 그럼 프랑스 아일랜드나 이렇게 해외에서 시민회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까? 물론 있지. 아일랜드에서는 그 시민회를 통해서 동성원이나 낙태법 개정 논의를 했고 국민투표에서도 가결되기도 했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후 시민회에서 149개의 기후 관련된 정책을 또 제안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다수 또 채택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서 그중에 또 이제 배심제도 시민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또 오랫동안 좀 공정한 판단을 가지고 운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거대 아테네에서 시작됐구나. 추첨을 하는 게. 그러면 거기는 아고라 이렇게 뭐 몇천 명 모이고 인구도 적고 또 땅덩어리로 작은 나라는 가능한데 예컨대 미국이나 현대 사회에서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넓은 땅덩어리에 뭐 수억 명, 수천만 명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민회로? 오히려 요새 또 디지털 시대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시민의 참여가 쉬워지기도 했어. 스페인 알지?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또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핀란드나 어디?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서도 온라인 입법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에스토니아. 그렇지. 블록체인?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민회가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 우리들에게? 그러게 나도 그래서 요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선거를 통한 그 대의제가 민주주의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지. 사실 이제 미국의 그런 미국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국의 아버지들도 민의를 따르는 민주주의를 두려워 했고 그래서 선거 중심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세팅한 거야. 근데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 시민회 같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요구가 있어서 확산되고 있는 거야. 방금 전에 역시 시민회는 함께 참여하는 거구나. 그렇지. 이 생각이 들었어. 듣고 보니까 땡기네. 그치. 시민회 꽤 멋져 보여. 그래 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시민회 제도라는 게 조금 이해가 갔어? 그래. 와닿고 있어. 오늘 마침 또 그 시민회 전국 포럼 창립총회가 또 있다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어디서 해? 여기 옆에 있어.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시민회가 무엇인지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네. 우리 시민회 신문 10답은 김영준 님이 스스로 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시민회를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좀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통 그 일반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대표가 와서 그 환영사를 하고 하는데요. 저희는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민의 전국 포럼이 이제 엊그제 온라인으로 그 전국 총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창립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20여 분의 이제 지역 대표들이 계시지만 지역 대표들이 인사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첨식 환영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7인을 선발할 거거든요. 그 7인에 선발되신 분들은 한 2분 정도 시민의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시민의회를 한다고 하면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걸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시면 돼요. 준비하실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 추첨에 선정된 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추첨이 됐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여기 방금 들어오시면서 넣은 자기 이름들이거든요. 제가 앞에 내빈들한테 7분을 한 10분 정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정된 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축하 공연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1번 뽑히신 분 박영인님 손 들어보십시오.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당첨입니다. 우리가 발표를 하시고 난 분들에게는 그 추첨 시민의회라는 그 단행본 하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웬만하면 승낙하십시오. 두 번째 김동진님, 예, 이분 발언하시겠습니까? 그 세 번째 나영철님, 예,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네 번째 전은실님, 전은실님 어디 계신가요?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네 번, 세 번 남았습니다. 이병호님, 예. 김성원님, 안 계신가요? 김성원님, 예. 송창승님, 예. 이렇게 7분을 선정했습니다. 7분들이 다 이분간 그 발언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또 마이크를 잡으면 뭐 시간이 지날 수 있는데 2분으로 해 주시고, 어쨌든 7분을 선정한 것은 저희가 뭐 7이라는 숫자가 이 시민의회를 통해서 제7공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제발 시민들한테 7 럭키 7이지 않습니까?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7분한테 아주 귀중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으로 그 축하 공연을 해주실 김영준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공연은 생쥐 나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예, 음향 시설이나 예, 이런 이 반원형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이 만약 공연하시다 생각하시면 매우 뻘쭘한 네, 그렇게 공연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공간이지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쥐나라 고양이 대표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 키퍼 서덜랜드라는 배우 혹시 아시나요? 예, 24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 지정 생존자 그분의 외할아버지가 토미 도울라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의 주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1962년도에 국회에서 하신 연설 중에 마우스랜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설 중에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걸 보고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이렇게 풍자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생쥐나라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대표들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대부분 다 고양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 고양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냈는데 이를테면은 쥐구멍 입구를 확장해주겠다 이런 법을 냈어요. 잡아먹기 쉽게 훅 집어넣어가지고 또는 달리기 속도 제한법을 만들어주겠다. 너무 빨리 달리다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이제 도망가면은 잡아먹기 쉽게 하려고 만드는 법이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갈아보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대표를 뽑아보자 했는데 원래는 검은색 고양이를 뽑았거든요. 이번에 하얀색 고양이를 또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떤 고양이가 그냥 우리 생쥐를 뽑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빨갱이가 나타났다. 그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제가 후렴에 저 혼자 하면 너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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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하면은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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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죠? 요거 해주시면은 어른들 야옹만 4번 해주시면 제가 별걸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주지.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주지. 쥐구멍 입구 확장법이야. 빨리 뛰다가 다치지 않게 하는 법이야. 잡아먹기 쉽게 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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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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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알겠습니다.
고양이 야옹. 한번 더 해볼까요? 그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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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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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공연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아까 선정된 7분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예. 요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예, 앞으로 6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전국 포럼을 대신해서 그 시민의 그 발전을 기원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가 어디 갔지? 잠깐. 예. 너무 길지 않게 2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성원입니다. 아까 김성원 이러셔서 저 아닌 줄 알았잖아. 오늘 창립대회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정국이 이렇게 정말 캄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그 종지부를 찍는 것이 시민의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민의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말 그동안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 모든 사회에서 흑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이 시민의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바로 이런 캄캄한 터널 안에서 시작되는 이것에 대단히 큰 의미를 두며 정말 축하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으면서 마장동에서 지금 고기 장사를 하고 있는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 포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양승원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또 우리 동대문에 보면은 소기업 상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또 20기로 또 활동을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이 포럼을 사실 우리 시민의회라는 것이 저희 우리 시민의회에서 어떤 의무가 됐든 간에 이 국회가 정말 변해야 되고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세비를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쓰고 내가 실비만 내가 오직 먹고 사는 데만 들어갈 돈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돈을 우리 국민들한테 가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단 하루를 달더라도 연금을 받아간다는 거 그건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를 꼬집어내서 정말 나라다운 국회의원 정말 잘 이끄는 국회의원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뭐 서울에서 왔지만 전국에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 의원들도 바뀔 수 있게, 생각이 바뀔 수 있게 우리 시민의회가 좀 힘을 써서 많은 그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창석이라고 합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어느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경품 추첨을 하고 그럴 때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당첨이 됐는데 이렇게 부담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비영리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지방자치를 전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 제 평생 해왔던 일이 전면 부정당하는 정말 참혹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시민의회 이런 창립과 이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만감이 교차돼가는 이 과정에서의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교육이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만석 의장 때부터 해가지고 김홍기 의장 때 어린이 국회를 아마 지금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 국회를 하고 또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해서 청소년 특별회라고 하는 거를 또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해봤는데 보다 중요한 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접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건데 또 대한민국에서는 뭘 또 도입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회를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척박한 우리의 공동체 관계망 속에서 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들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또 그래도 찾아보면 다양한 또 선의를 가진 일반 시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이 가장 빠를 것인가,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를 많이 또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역정을 가지고 해왔던 거는 관료 사회에 대한 대항력을 시민사회가 갖지 않으면 또 그것도 정치권에 대한 것 못지않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혁신, 정치 개혁, 또 관료 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향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회가 중요한 또 의회를 만들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또 어떤 의사 결정을 해가고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는 그러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기원하면서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 박사하고 남북교육연구소장을 하고 한국통일교육학회팀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북한교육과 평화통일에 대한 책을 냈는데 작년에 이제 반민특위 기념행사에서 이하경 부회장님 만나셨습니다. 그때 다음에 한번 증명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끔 된 이유는 한 2, 3일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김한순 박사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가 있다고 해서 김한순 박사님이 이제 추천하는 거는 무조건 올 수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이하경 또 부의장님께서 여기 오신다 했고 믿었는데요. 어떤 학문적인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시민의회 이것의 창립 필요성, 타당성, 중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양당 정치에 문제점 많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분야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하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시민의회의 창립 필요성, 중요성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은 필요한데 어떻게 전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어가지고 2분 안에 좀 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른 불교적 가치를 생활 속에서 구현하자고 하는 바른 불교재단 모임 상임대표 전일식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2009년 예루살렘상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했죠. 여기 크고 단단한 벽이 있다. 그리고 그 벽에 붙이는 알이 있다면 나는 그 알이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시민의회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맥문단의 나연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맥문단은 이 땅의 여론 공중 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역할도 하려 하고 여러 도의전술을 마련하는데 오늘 제가 갑자기 그 시민의회 왜 시민혁명으로 세계하게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10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읽으면 한 2분 정도 될 것 같아서 금방 읽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12편 정도 낚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모두가 왕이 되는 세상. 과거에는 약간의 지음이 더 발달됐다는 이유로 조금 더 순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임수가 먹혀들었으며 그것이 점차 발달하여 세력화, 권력층 그리고 신분, 세습화에 이르게 되었다. 오랜 동안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계기가 있어서 우리도 왕이 되어보자라는 구호로 약간의 아주 조금의 변화가 생겼고 또 시민혁명이었겠죠. 국민과 주권이라는 미미한 진보를 성취하였다. 그러고도 제법 긴 시간을 그렇게들 보내다가 이제는 또 다른 한계와 모순들이 적체되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시민의회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구호를 외쳐야 할 때가 도달되었다. 우리 모두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은 진정 무엇인가라는 자문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왕도를 배우고 왕다운 자격과 덕목 소양을 갖추는 일을 앞으로 30년간 시도하며 결국 진정한 왕도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진다면 인류사 초유의 모범 나라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는 빛나는 성인과 군자들에 의해서 찬란하게 이끌어서 갈 것이다. 그때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문명시대라 처음으로 칭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박영인입니다. 시민의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겁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민의회, 청년자본주의에 물든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회가 개혁과 혁신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시민의회, 아자! 아자!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의회 전국 포럼의 상임 대표로 선출되신 분이 임지연 선생님이신데 임지연 대표님이 우리 추첨 시민의회는 단행본 한 권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외빈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홍익표 국민주권 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님, 이남주 창비 편집주관님, 김원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님, 황순식 전국 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 이분들의 좀 축사를 좀 경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하경 부의장님 모시고 한 3분 정도의 경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많이 오셨겠지만 오늘따라 또 새롭게 국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3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읽으면 한 6, 7분 될 것 같아서 어렵게 써왔는데 이걸 다 읽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써주신 우리 보좌관님들 신의 부탁사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회 이름이 아마 시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정말 너무 제왕적으로 몰아서 쉬었는데 드디어 이제 내가 의회 의원이 된다 하는 기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도화된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의회가 아니고 그때 필요한 의제가 있을 때 무작위로 뽑아서 그들이 심층으로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면 그걸 채택한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낯선과 또 기존 것과 상기되는 것, 또 그럼 어쩌다 한번 내가 배심원에 가는 건데 별거 아니네, 또 차비 정도밖에 안 주겠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또 그 시민회에 가는 풍성한 그 광채가 좀 현실화될 때 실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선거제도가 그나마 저는 선거를 통한 그 민의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시의원을 뽑는 제도가 그동안 그 발견된 제도 중에서는 가장 좋지만 낡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보면 어렵게 만든 3명 구도인데 몇 명이 거기 사고치면 이렇게 기능정지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헌재를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배심원 제도나 또 제가 금방 찾아봤는 네덜란드 예전부터 의대생을 추첨제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선해서 가슴이 뛰어서 봤는데 72년부터 한 50년 해오다가 몇 년 중계다가 다시 작년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무작위로 누구나 의대생이 될 수 있다 하는 평균적인 사고가 그게 끼어든 거죠. 우리는 의대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만 가는 거야.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걸 깨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가십시오, 의대 가십시오. 그런 기회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얻지 않는 그런 철학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또 걸음장치가 있어서 그렇게 들어왔으나 우수한 그 마지막 걸음장치인 시험에 통과 못하면 뭐 또 졸업을 못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정말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현실이 선거에 의한 그 우리 의회제도가 굳건하게 소위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체제에 뿌리 박혀서 이것과 어떻게 서로 협조하면서 갈 거냐, 이것을 한쪽을 없애고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고 해서 아직 이제 생소화된 그런 개념을 어떻게 국민 속에서 이해시키고 그 정당성 확보해야 그런가 하는 약간의 진화하는 과정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이걸 작게라도 실험을 이제 해서 보편화시키고 그 미국의 우리 배심원 제도가 저희는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시민이가 어떻게 그 범죄를 알고 판결을 해주고 믿을 수 있어? 그럼에도 미국은 거기서 결정해주면 그 틀 안에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특히 그 재판보다도 더 훨씬 쉬운 정책 결정. 그 정책은 한번 잘못하면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재판 한 번 해서 처벌해버리고 끝이잖아요. 사형을 처벌하면. 그래서 미국에서도 하는 그런 사고를 우리나라에서는 못할 게 없다 해서 작은 정책들부터 시도해야 될 텐데 지금은 법과 제도가 없어서 그냥 시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황포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봤는데 이 시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최소한 이러이러한 정도의 정책은 뭐 시민의 방식으로 공무원장을 거쳐서 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해라. 의회 회장비로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한다랄지 이런 그 중간 장치가 제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널리 열리고 또 제도적으로 안 받아도 우리끼리 해볼 수 있잖아요. 좋은 정책을 수기민이 통해서.
많은 실험과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 속에 이걸 보편화시키고 또 국회에서도 제도화를 하도록 법제화를 시도하고 해서 양면으로 열심히 해가는데 저도 도움이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법을 내신다고 하니까 내시면 국회에서 또 처음부터는 통과를 안 시켜줄 텐데 끊임없이 통과를 또 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국민주권 전국회의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님 말씀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참 재밌네요. 이 인사말 하시는 분들 추첨을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이 유럽 사람들 보면 이 추첨 동전 던지기 추첨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처음 할 때 이 골 차지하는 거하고 진영을 할 때 뭘로 합니까? 동전 던지기를 하죠. 지금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제가 이 시민회 얘기를 우리 이대경 그 회장님께 오래전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상인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어려울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저도 이제 정치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배경들이 되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네트 해가지고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로원, 로마 시대 원로원이고 그 지금의 아마 대통령은 그 민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민회의를 주장하신 게 아마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민회에 가까운 거고 민회에서 뽑힌 분이 호민관을 뽑습니다. 이 호민관이 사실 대통령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공화제 그 황제정에서 그 제정 그 로마에서 공화정을 운영할 때 이제 호민관이라서 호민관 같은 경우가 법을 발의할 수도 있고 민회의 주장을 원로원에 강요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은 그 호민관이 민회를 대변해서 그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대통령이 준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어떻게 될까? 왜 갑자기 시민회의가 왔을까요? 싶으면 첫째는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군부합조처럼 생각했던 대의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것 같아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정당이 온전하게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국회가 너무 이해관계에 연연하면서 그 민주적인 법을 도리어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실제 그러한 그 부정적인 뭐 긍정적인 것도 있죠, 부정적인 것도 있죠. 지금의 제가 생각에는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단계로 그다음 시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의 권리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민의회의 초보적인 형태로 어떻게든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근데 이게 가능해진 거는 SNS가 가능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의 발달이. 제가 호주에 한번 갔을 때 호주의 한 주에서는 e-voting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물론 아직까지는 선거직, 선출직에는 e-voting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에 하고 있는 투표도 가짜선,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소한 정책,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을 논의할 때 e-voting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한쪽에서는 국회, 의회에서, 기존에 있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있다면 또 다른 형태에서 e-voting에서 결정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회나 또는 초보적인 형태의 민회나 e-voting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것이 한 6대4 이상의 지지가 나올 경우에는 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게 이제 우리가 헌법을 거쳐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취지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e-voting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기존의 시민의회를 좀 더 제도화하고 규범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지방정부에서부터 이것을 실현해가면서 공개적으로 중앙정부까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의 꿈이 현실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민의 참여 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자료집에 보시면요, 우리 백낙천 장작과 비평사 명예 고문님의 그 글이
있는데요.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직접 오시지도 못하고 대신해서 이남주 창비 편집 주관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말을 듣겠습니다. 예, 이남주입니다. 시민회의 전국 포럼 창립대 축하드립니다. 요새 백악 선생님이 이렇게 그 행사나 이런 데 뭐 인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 김혜경 선생님 모셔서 얘기를 같이 하고 이게 단순히 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실험의 출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격려해서 축사를 써주셨습니다. 저도 뭐 자유롭게 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제 얘기는 백악 선생님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드리는 게 아마 더 적합한 역할일 것 같아서 좀 짧게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대목 몇 가지만 좀 같이 읽고 오늘 제 아빠가 백악 선생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땅의 시민들은 정치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할 때마다 혹은 직접 행동으로 혹은 투표로 그들을 응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왕정화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일에만 작동하거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광장의 주권 행사만으로는 민중이 스스로 다스리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부 기구가 아니면서 행정부나 국회에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 시민의회가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까닭이겠죠. 7페이지의 상당 부분입니다. 전국적 시민회의의 권한을 처음부터 넉넉히 보장받고 출발하는 것이 깔끔하겠지만 점진적이고 다소 구질구질한 진행을 각오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질구질한 걸 좋아하는 국민성이라거나 인생이 본디 구질구질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한반도에는 분단체제라는 것이 있고 한국은 그 멍에를 쥐고 사는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쓰고 산 지 너무 오래되어 그 존재마저 망각한 채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멋진 구상을 해보기도 하지만 정작 실행을 하려면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멍에를 일단 느슨하게라도 만들었다가 결국 벗어 던지려는 노력과 필요한 개혁 구상을 조금씩 실현하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열리는 새 시대에는 이 위대한 시민들이 조직된 역량과 수기를 바탕으로 시민이 지속적인 국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창의적인 재통합을 추진하여 분단체제의 멍해를 드디어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른바 K민주주의가 세계 차원의 민중 자치 실현을 선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뒤에 간단하게 우리가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서 개헌에 대한 백 선생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이후 심포지엄 토론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고 제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은 상당히 서로 공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오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족대회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김은진 공동대표님 인사 격려사 있겠습니다. 임원진 대표님이 오늘 촛불대회 연설을 맡아서 못 오시고 대신 촬영이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황순식 전국 비상시국회의 대외 협력위원장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의 대외 협력위원장 황순식입니다. 저도 저는 좀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좀 축사하기가 민망하긴 한데요. 지금 윤석열 즉각퇴진 그리고 사회대기업 비상행동에서 지금 공동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대기업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거기서 시민의회 개혁 과제로 시민회를 제가 제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조경 이래경 선생님께도 배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정보 포럼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계엄을 막아낸 것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주권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그때 또 국민들이 나서서 막았는데 그 다음에 여의도 정치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고 그래서 시민의 국민들의 직접 참여 수기민주주의가 지금 다시 큰 화두로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와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또 승자독식의 양당 정치 구조가 양당 구조에 기반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가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화된 시민의 요구와 또 복합적인 위기를 좀 돌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정치가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정치를 통해서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고 그리고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또한 다당제 정치개혁을 통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해야 합니다. 한편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주체로 설 수 있는 제도들, 직접민주주의, 수유민주주의 제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광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요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실제로 다당제 정치개혁 그리고 시민의회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제일 거의 1순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등한 뭐 관계라든가 성평등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개혁 과제에서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제가 참여했던 사회대개혁 특위에서 과제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공감 투표 같은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민의회가 사실 여기서도 낯선 분들도 있고 최근에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 시민의회는 거의 뭐 그 조금만 들어보면은 그 부분에서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것은 뭐 쉽게 확인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여는 길에 시민의회 도입이 정말 그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회가 뭐 오늘 또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덧붙일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방식 그런 것들 지금 시민의회 굉장히 많은 고민들 속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고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회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의회에 얼마나 강제적으로 이게 될 것이냐 이것 자체가 이걸로 결정이 끝나는 문제냐 아니면은 의회에서 다시 또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도입 단계에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고 아까 이야기 부장님께서 한 번에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다음 정권 내에는 좀 반드시 초기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힘과 마음을 모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의회 반드시 입법화하고 또 그것이 작동하는 것들 그리고 작동을 좀 성공시키는 것들을 반드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민의회가 지역적 실험이 중요한데 그 지역을 대표해서 광명시의 박성원 시장님이 동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이건 지금 바로 틀기보다는 그 심포지엄 때 주제 3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잠시 한 1, 2분 정도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시민의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좀 간단하게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회 그 창립총회에서 임지연 상임 대표님이 선정이 되셨는데요. 임지연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시민회의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주민 임지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의 전국 포럼에서는 상임 대표이자 기획 운영위원장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이제 며칠 전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야, 오늘 행사 이렇게 진행되고 또 멀리 지역에서 이동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화단에서 나무들이 막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정말 온몸을 불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잘 진화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좀 썼습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가 좀 되고 그리고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오늘 행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떤 고민이 사실 저희가 오늘 창립대회 그리고 심포지움 준비를 하면서 일정을 언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두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3월 말 그래도 마지막 주말을 우리가 넘기지는 말자 라고 했던 게 사실 이때쯤이면 탄핵 국면이 좀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저희만의 기대, 희망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 너무 꿈 같은 얘기예요. 갈 길이 너무 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뭐 산불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닫혀있는 시국 상황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시민이,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민주주의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 길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반갑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흘러가 버려가지고요. 올해 저희 시민의 전국 포럼에서 어떤 활동들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저희가 3가지의 중점사항을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단체가 초기에 출범하는 그런 때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발대식하고 지금 3월 말까지 지역 포럼들을 쭉 창립을 하고 진행을 해오면서 올해 보다도 중점적으로 전국 지역 포럼들을 좀 만들고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제 1번으로 좀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아마 우리 오늘 아까 신문 10답으로 잠깐 포문을 좀 열기는 했지만 시민의회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게 아직은 좀 갸우뚱거리고 알쏭달쏭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단지 교육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한국형 시민의회 모델을 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서 각 지역마다 그리고 단체마다 모임마다 이 시민의회를 아젠다별로 또 지역별로 직접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 세트들, 모델들을 좀 개발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26년도 내년도면은 지방 선거도 있고 가끔 이제 치러져야 될 여러 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발맞춰가지고 우리 시민의회가 보다 더 법제화될 수 있는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좀 펼쳐나가보자 라고 해서 3가지 중점사항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실행 단계의 계획들을 좀 세워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지역 포럼 활성화, 그리고 2번째 지역 시민의회 시범 사업을 전개해보는 것, 3번째 시민 교육과 활동가를 양성하는, 특별히 이제 시민의회에서는 토론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 등의 이 토론 주관해 주실 수 있는 활동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및 활동가 양성하는 활동, 그리고 연구 및 단원 활동 형성을 통해 가지고 자료들 배포하고 또 모델 개발하는, 그리고 법제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이론들을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법제화 시킬 수 있는가,
법제화 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현장에서 만나보고 또 이걸 빨리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국민들께 이 담론을, 시민의 담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와 이런 캠페인 활동들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민의 정부 포럼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 그리고 여러 예술가들의 어떤 창의력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한 캠페인을 한번 열심히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직접 시민회 해볼 수 있는 그런 창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는 그 각 6개 항목들마다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많이 자세히 모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았으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도 활동계획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따가 또 심포지움 우리 2부가 시작됩니다. 그때 진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시민의 전국 포럼을 시작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실험들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실험들을, 시민에 대한 실험들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의지들을 한 지역 4군데에서 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수도권, 그다음에 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그 4군데 지역 중에 한 군데씩 좀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 전남 호남권을 대표해서 전남 여수의 이현종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달래 꽃과 함께 따뜻한 남쪽 바다의 훈풍을 몰고 오는 여수에서 온 이현정입니다. 여수에서 추진위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처음에 3분이라고 했는데 또 1분 주제거든요.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했던 거 그대로 가능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4일 날 강노현 전 교육감님, 그 다음에 이원영 교수님 모시고 시민회의를 이해한 필요성에 대해서 극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3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되겠다. 그런데요, 제가 넘겨드릴까요? 예.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때 추진위 구성 때는 약 1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희망을 가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그냥 홍보문만 딱 올리고 전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오실까?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3명이나 오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나 혼자 나올 이거 모르겠다라는 걱정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3명 오셨습니다. 그 이유 일단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다시 워크숍도 다시 하자. 그런 마음으로 2월 10일 날 시민회 왜 필요한가라는 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선거 개인 민주주의 한계와 제1복지 시민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 이때는 주로 시민단 회원들 중심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약 20여 명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수에서는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인터뷰도 하고요. 또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시민회의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알려지긴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회의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의외도 받았습니다. 너도 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오신 분부터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책도 읽으면 제가 요약해서 거기에 올리고 또 거기서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럼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 또 어떤 과제들이 있는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의 필요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대로는 안 돼, 정치 이대로는 안 돼. 이번에 또 특히 헌재가 그걸 확인시켜주고 또 국회에서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선거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인식, 선거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또 호남 지역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걸 민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호남에서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국힘당이 취하고 민주당 잡으면 그래도 좀 좋은 세상 될 거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회도 현 대의제와 유사한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시고요. 또 워크숍에서 받은 질문 중에 시민회 의원도 로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회원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람이 즉각적이지 않는 게 또 시민회의 특성입니다. 다른 시민활동, 시민단체 활동을 쭉 해보면은 그래 시장하고 교섭해가지고 뭐 따내고 뭐 바꿔내고 그랬는데 이 시민회는 우리가 시민회 의원이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추진만 하고 실제로 시민회 할 사람은 제일뽑혀 따로 뽑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보다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작년 말부터 윤석열 파면 국면과 접하면서 지금 무엇이 급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까지 얘기 끝나고 다시 또 집회에 갈 건데요. 32번째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 32번째.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오다가 이달에는 쭉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그래서 32번째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어떤 문제를 고민해야 될까? 사실 해결 방법까지 제가 제시하지는 못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지금 제가 가만히 여기 시민의회 여기 포럼을 보면은 아주 두뇌시는 훌륭한 분들은 많이 계신데 직접 손발로 뛸 그런 대중활동가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적극적 대중활동가가 확보돼가지고 좀 병행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입법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인데 국회의원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대중활동은 좀 아직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 세력과 연대해서 운동 범주를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개혁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함께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시민의회 추진 활동은 역량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겠다. 아까 사진에서 나온 사람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보면. 그러면 어떤 분이 나왔게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마음속으로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출마자들과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서 무엇을 약속받을 건가 이런 부분, 그것도 사실 힘이 있어야 약속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의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실제로 지금까지 시민운동하면서 늘 시의원들과 충돌만 많이 했었는데 이건 지금 조례를 어떻게 이끌어내려면 충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좀 산불 때문에 어렵게 오셨는데요. 경북 영남권을 대표해서 경북 영릉의 남영래 대표님 모셨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혹시 영덕에서 같이 오신 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짧게 좀 부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 영덕에서 온 시민의회 경북포럼 공동대표 남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왔는데 짧게 하나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경북 북부 이렇게 언론을 보셔서 잘 알겠지만 28명의 또 인명 피해와 서울 면적의 한 80%가 되는 지역이 다 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경북 영덕에서 살고 있고요. 그냥 언론에 그냥 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뭐 불이 났구나, 뭐 살림이 탔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지금 거기 이제 생지옥입니다. 어쨌든 화재는 이제 거의 진화됐고 또 여기 또 위원장 의장님이시죠? 임지연 의장님이 또 걱정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걱정해 주신 로 해서 앞으로 잘 극복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먼저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고 저는 작년 12월에 이 시민의회 전국 포럼 말린 대회를 서울에 제가 참여를 하고 시민의회 이 부분을 앞으로 경북에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 결심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주민 스스로의 어떤 지역의 현안, 정치 이슈를 스스로 이제 주인된 입장에서 결정을 하자.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제가 제 삶의 터전인 경북 지역 거리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한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전국 시민의회 전국 포럼 회원 가입자인데 한 50장 정도로 제가 여기 가입을 시켰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론적이고 중앙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법화 저희가 제 최종 목표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 지방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 하면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경북 그러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수구 꼴통인 지역입니다. 제 스스로 표현하기는 너무 좀 송구한 부분도 있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이고 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중에 수구 꼴통 보수 중에 또 중심이 영덕입니다. 제가 지난번 2018년도에 제가 민주당으로 영덕군 의회 의원으로 제가 최초로 당선이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그 대통령 전국 득표율 1위인 지역이 영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회라고 이 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경북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특히 또 영덕이 바뀌면 경북이 바뀝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민의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만나면서 이제 사람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시민의회? 영덕에서 되나?
시민의회 경북에서 또 가능하냐? 뭐 또 특정 정파가 시민의회 하는 그런 시민운동 아니냐? 대부분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의 현안들을 우리가 뽑아온 이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 저도 지방 의원을 했지만 선거 하루만 내가 주민 행사하고 나머지는 거의 말이 안 듣죠. 단체장 보기도 힘들고 저도 민원 해결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원 오시는 분들이 겁나더라고요. 왜 너무 많은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야의 어떤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저는 이제 기존의 정치 기득권에서 시민 권력으로의 권력 이동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이다. 그 부분에 시민의회가 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30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실 감사합니다. 영덕의 지금 최대의 어떤 이슈나 앞으로 시민의회에 해야 될 부분이 영덕은 2010년도에 원전이 선정이 됐다가 탈원전으로 해서 원전이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380억이라고 하는 특별지원금을 그리고 또 그 이자의 한 46억 되는 부분은 지금도 못 쓰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행정부는 무능했고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잡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우리 시민의회에서 우리들의 고향을 지키고 좀 더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 때문에 시민의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상도 세력이 집권한다고 해서 또 전라도 세력이 집권한다 해서 또 그리고 서울 세력이 집권을 한다 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보수의 영덕 지역에서 시민의회가 출범한다면 새로운 변화의 혁신이 일어나서 경북의 작은 읍내에서 새로운 혁신을 마련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우리 시민의회가 시작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제가 뚫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 모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시민적 용기 시민들의 생각만큼 진보합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타임, 새로운 세상, 경북 시민회가 함께합니다. 경북 시민회와 함께합시다. 우리는 또 한 번 변화하겠습니다. 활기찬 소통과 열띤 토론으로 다음으로도 우리 충청권을 대표해서 청주의 조기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충북 청주에서 온 조규원입니다. 우리 그 충북 청주에서는 시군구 초원이 아니고 시도 도 차원에서 이제 의회 기능뿐만 아니라 입법부에게도 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민회라는 이름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회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의회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의견을 좀 담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지역 기반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좀 충분히 좀 자율성을 좀 많이 좀 가지겠습니다. 올해 좀 활동 계획으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좀 추진할 예정인데요. 4월 중에 100명 회원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단체 등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지금 금융 정단을 좀 만들어서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 회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립식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 오프라인 행사와 같이 이제 같이 온라인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그 세 번째 얘기인데요. 그 백인 토론회, 백인 원탁회의를 좀 개최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는 먼저 지금 이제 얘기 나눈 거, 운영위원들끼리 나눈 거가 2026년도에 그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충북의 도단위 또는 이제 시군구 단위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해결을 원하는 그런 그 과제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과제들을 각 도단위도 한 20개, 그 다음에 시군별로도 한 20개씩 해서 지금 우리 충북도는 3개시 8개 군이 있는데 그 시군구별로 각각 그 20개의 과제를 좀 선별하는 것을 우리 원탁회 정원장을 통해서 이 시민회의를 통해서 한번 이제 도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자체 장이나 그 이제 의원으로 나올 분들이 저걸 이제 굉장히 큰 숙제로 여기겠죠. 저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나오지 말아라라는 이제 압박이 될 테니까 그런 의도로 저걸 수업을 하려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순회 간담회를 좀 올해 좀 이제 순차적으로 지역구를 다니면서 좀 개최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좀 시군구별로 민회를 창립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순회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번하고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군구 그 과제 선정하는 그 하나의 절차 방법으로 이 지역 간담회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 다니던 시군별로 민회가 만들어지면 매월 한 번씩 공동 공론장을 그러니까 원탁회의를 열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언론에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의식, 소속감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서 액티브하게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한 50명 가까이 넘게 한 60명 가까이 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서를 아까 이제 영국에 계신 분들처럼 받아가지고 카톡방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그 현직 도의원도 있고 뭐 시의원도 있고 뭐 청주시장 경선에 나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는 건 뭐냐면 청주시장 민주당 그 경선에 나오겠다는 사람부터 그다음 민주당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아까 우리가 이제 제도가 양성한다는 그 법제화의 노력을 하겠다고 이제 아까 홍기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게 그 세 사람이 전부 다 지방노래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으로 세우겠다.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약속을 저한테 부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조례를 만들어주고 지방에서라도 법제가 되도록 애를 쓰는 그런 이제 올해 활동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을 대표해서 경기도 광명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우리 김대선 대표님의 얘기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시에서 온 김대석이고요. 2분서라고 하면 한 5분 서도 되는 걸로 하고 말씀드려도 되죠? 2분만 하세요. 2분만. 네, 3번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에서 실제로 저는 그 광명 마을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민들의 어떤 공동체 형성 이런 걸 좀 관심 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에서 이제 더불어 파티라고 하는 약간의 정치색을 띠고 있는 당내 민주화, 민주당의 당내 민주화 활동을 위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복장이 이렇게 발표 복장이 아니고 이 놀러 가는 복장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가서 이제 오늘 정기적으로 환경 정화하는 그런 날이어서 휴지 좀 줍고 오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가니까 200~300명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와서 이제 얘기도 하고 휴지도 줍고 정화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활동성, 예전 공적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꽤 있다. 이분들을 어떻게 조직하면 우리가 시민의회라든가 이런 공공의 어떤 그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6개를 준비하는데 다 볼 필요 없고 3분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을 때 시장으로 나가겠다고 후보 현재 시장인데 그분에게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했고 거기 이제 소위 말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요 기초단위에서 한번 이렇게 실행해보자 하는 그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동장 주민 선출 요거를 제안했었는데 역시 이 대리가 말짱 도목처럼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푸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고민을 우리가 이제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시민의회라는 이름으로 조직화하고 푸시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매 주마다 일요일마다 막걸리 먹는 모임에서 이렇게 지역 일을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시민의회라든가 더불어 파티라든가 이런 그 저희들이 소정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이 뭔가 효과를 기대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슬라이드는 자료집에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기 진행하시는 윤호정 이사님한테 연락해서 보시고요. 별로 예약 없으니까 그냥 3번 슬라이드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저는 바로 또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자료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창립선언문 낭독의 시간인데요. 우리 창립선언문 낭독의 그 내분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수도권의 김상준 선생님 좀 나와주시고, 전복현 선생님 충청권을 대표해서 좀 나와주시고, 박현미 선생님 그리고 이성현 선생님 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김상준 교수님이 이 선언문에 초안을 좀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그 검토하고 감소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같이 선언문들을 각 한 줄씩 읽으면서 우리의 시민의 정부 포럼의 좀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문단씩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온 정복회라고 하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민의회 전국 포럼 창립 선언문. 대한민국은 아직 12.3 비상계엄의 충격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면에서 국가 위상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의 신속한 결집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탄핵 반대 세력의 내란 선동은 계속되고 탄핵 결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군사 통치의 나락으로 다시금 추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는 우선 막아냈지만 대한민국의 오늘은 여전히 예측 불가의 상황입니다.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고 내란 선동의 불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독재의 회기를 걱정해야 하는 부끄러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근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거듭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저지되었지만 그것은 국회를 에워싸고 저항한 시민들의 용기와 밤새 상황을 주시했던 국민의 엄중한 감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헌정사는 국민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가 일시 분출되었다가 다시 독재에 반복적으로 회귀되고 말았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60년 4.19, 1980년의 봄이 그랬고 1987년의 민주항쟁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독재 회귀 기도에 위협받았습니다. 이제는 2016년의 촛불혁명조차 다시금 더욱 극악한 독재로의 회귀에 의해 유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독재의 반복적 회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민 주권의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난국은 수준 높은 국민 통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기소와 심판 과정에서 고개를 들어 점점 더 극단화된 파시즘적 폭력과 선동을 정화할 수 있는 정치적 통합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윤석열과 내란이 찢어놓은 나라를 반드시 하나로 다시 합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정치적 합의와 통합의 방식 중 가장 수준 높고 민주적이며 성숙한 방식으로 인정받는 것이 시민의회입니다. 세계와 한국의 경험이 말해주듯 시민의회는 독재자와 거짓 선동, 가짜 뉴스가 발붙일 곳 없는 수기와 경청을 통한 국민 통합의 합의 기관입니다. 야만적 내란 선동을 불러낸 낡은 사고와 관행을 해파하고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주권을 입법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헌법 제1조가 실질화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법과 제도는 너무나 부실합니다. 헌법 제1조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헌법과 법률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 반헌법적 정치인과 공직자를 소환, 파면할 권한, 국가적 사회적 중대 현안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주권의 실질화는 전국 차원, 지방 차원에서 시민노회가 법제화되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시민노회의 뿌리를 만들고 다양한 연대를 통해 줄기를 튼튼히 하여 독재로의 희기를 영구히 방지할 제7공화국이라는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헬조선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더 이상 후배와 후세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모두가 당당하고 행복한 시민주권의 시대를 시민노회를 통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시민주권 시대 초석이 될 시민노회를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행사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5천만 시민에게 제안드리며 앞장서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 하나, 우리는 시민회를 정 차원에서 확고히 장착시켜 시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심판을 통한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로운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새로운 민주정부 하에서 독재 회귀의 가능성을 영구히 봉쇄할 새로운 헌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새 헌법은 세계 민주주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헌법 제정 과정에서 헌법 개정 시민회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와 헌법 개정 시민회가 함께하는 제7공화국 수립 과정의 미랄과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시민주권 시대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민의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주민의회를, 기초자치체에서는 시민, 국민, 구민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회의 줄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지방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회법, 시민의회 개헌 절차법, 시민의회 조례 등 시민의회 관련법과 조례를 만들고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해 건강한 시민의회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9일 시민의회 전국포럼.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축하 공연 폐막 공연으로 참여 오셨던 김영준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폐막곡을 하나 불러주시겠습니다. 옆에 보면 악보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불러보시고. 예, 우리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그게 미얀마 곡을 번안한 곡입니다. 우리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2절에 보시면은 크리키드의 벌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숲에 불이 났는데 다 동물들이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벌새 아주 작잖아요. 그 작은 벌새가 냇가에 가서 물을 한 모금씩 물고 와서 불을 끄는 아주 보잘것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니까 다른 동물들이 네가 그렇게 한다고 불이 꺼지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새는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은 또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의회와 되게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아서 잠깐 배워보고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서 노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8마디 정도 한 소절하고 여러분이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이 어둡고 너무나 아프고 답답해도 나는 눈을 감지 않고 마주할 거야. 해볼게요. 둘, 둘, 셋, 넷. 이 세상이 어둡고 너무나 아프고 답답해도 나는 눈을 감지 않고 마주할 거야. 멜로디 딱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는 사람 없어도 내 평범한 하루로 세상을 바꾸네.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 만들 수 있는 하루, 웃으며 꿈꾸는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영웅이 되지 않아도 내일은 아는 사람 없어도 내 평범한 하루로 세상을 바꾸네.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 만들 수 있는 하루, 웃으며 꿈꾸는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자, 선택해볼게요. 이 세상이 어둡고 너무나 아프고 답답해도 나는 눈을 감지 않고 마주할 거야. 이 세상에 나 하나가, 이 세상에 나 하나가 누구시 해가 되지 누구시 해가 되지 못해도 우리가 모두 모이면 밝힐 수 있어. 영웅이 되지 않아도 내일은 아는 사람 없어도 내 평범한 하루로 세상을 바꾸네.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 만들 수 있는 하루, 웃으며 꿈꾸는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정희 덕질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불타는 수, 그러나 도망가지 않겠어. 우리가 보는 물방울 그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숲과 마을, 이 세상의 숲과 마을 조금씩 되살릴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해도 오인다 할 거야. 영웅이 되지 않아도 내일은 아는 사람 없어도 내 평범한 하루로 세상을 바꾸네. 우리가 살고 싶은 하루, 만들 수 있는 하루, 웃으며 꿈꾸는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요. 일부 장립자는 이걸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제가 시민의 전국 포럼 하면 파이팅 하시죠? 네.